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시아 인권문화인데서 일하는 이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지역과 이웃 간에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마 그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꽤 유명했던 책인데 뭐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남자하고 여자는 되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원래 선천적으로 다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저희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자 아이들은 핑크색을 좋아하고 남자는 파란색을 태어날 때부터 좋아한다. 뭐 이런 거죠. 옷가게나 학용품점에 가면 아주 쉽게 여자, 남자 아이들 것을 구분할 수 있죠. 뭐 요즘 저희 집에도 5살짜리 이제 여자아이,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숙제를 내주기도 하는데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 7살짜리 남자아이들에게 온 거는 대부분 이제 파란색이고요. 또 여자아이에게 온 것은 뭐 핑크나 빨간색입니다.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음, 실제로 다른 색깔을 뭐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뭐 인형이나 가방이나 기타 학용품을 고를 때도 너무나 색깔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저희 5살짜리 딸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드레스를 고를 때 파란색 드레스를 원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것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 저희 집 아이처럼 어린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바로 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있죠. 아주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이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여왕인 엘사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그 뒤부터 많은 여자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핑크보다는 파란색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여자는 어떤 색, 남자는 어떤 색 이렇게 고른다는 것이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그 1918년 이제 어린이 패션 잡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에게는 분홍색, 여자아이에게는 파란색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 이유는 좀 더 단호하고 강한 색깔인 핑크가 남자에게 어울리고 반면에 더 섬세하고 우아한 블루가 여자에게 더 예쁘기 때문이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색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불과 한 1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종 3품 이상 관리들은 네, 붉은색 옷을 입었고 3품 이하 하급 관리들은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상징, 남자 권위의 상징이 파란색은 원래 아니었던 거죠. 한국 사회 가부장적 문화는 사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죠. 너무 오래되고 널리 퍼져서 사실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 가부장적 문화는 사실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버지 쪽 그 가족들을 부를 때는 친자를 붙이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쪽을 부를 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네, 이복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곧 가족 구성원 중의 일부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부르는 단어는 사전을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있죠. 그러나 한국 문화 속에 이렇게 언어에 적힌 습관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요즘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뭐 영등포 할아버지 또는 부천 할머니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친자 외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또 요즘의 언어 습관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런 거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사회적 부조리를 없애고 모두가 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들은 그런 욕망들은 모두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히나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을 든 활동을 할 때 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떤 변화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이것들은 거대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변화들은 지역이나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변화도요. 실제 변화는 내 일상이나 내 이웃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식 변화겠죠. 인식 변화 없이 제도만 바뀌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대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어깨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 활동의 주요 목적은요. 빈번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하고 존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양성의 증진이 이렇게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도 물론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부의 증진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원고에서 써놨는데요. 이 토론토 대학의 리타즈 교수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3T 이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회에서 기술이나 부, 자원이 증가하려면 바로 톨러런스, 관용, 포용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관용과 포용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사회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속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술이나 부가 바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들은요. 단순히 학술적인 이론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요. 요즘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 담당관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인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아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이런 세계 유수의 대학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같은 대학들이 다양성위원회를 전부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거죠. 원고에 보시면 애플사의 다양성 리포트 첫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르지만 함께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 강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저희가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의 첫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 사회는 현재 인권의 가치를 얻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희생을 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었죠. 또한 이것 어느 부분들은 굉장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 문화 다양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고 또 어떤 때는 박수 받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이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다양성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양성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 타인에게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바로 나부터가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나부터 시작을 해야 타인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이 또는 기획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활동에서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또는 아주 특별한 게 정해진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전국에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편협하게 한 가지 활동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구성원에 맞게 적절한 방식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실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은 바로 다양한 실천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성이라는 것은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다양한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 천천히 녹아들고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습니다. 인간이 가진 낯선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경계,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문화다양성이 대중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다양성 활동은요, 인식개선 활동이 모두의 인식개선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자, 소수자 모두 그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 모두는 각자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수자가 되기도 하고 소수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지요. 또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면서 소수자에게 그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소수자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동화를 하라고 또 다른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문화다양성이나 다문화 교육, 이런 교육을 할 때 보면 그 대상자 일부를 정해서 그 대상자만을 교육하려고 하거나 또는 소수자를 다수자의 시각으로 가두고 교정해야 될 문제 집단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활동, 다양성 증진 활동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다수자의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에 당당히 맞서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문화다양성 활동은 마지막으로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요, 결국 접촉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만남의 밀도가 높을수록 상호 간의 수용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전국민 다문화 수용도 조사에서도 보면요, 학교 또는 직장 동료, 친구관계, 친척관계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관계일 때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래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밀접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와 기회장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 날로 확대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공존을 위한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됩니다. 중앙과 지역을 가릴 일이 아니고요. 지역 시민사회와 지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변화는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투표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흑인들이 버스와 식당 그리고 학교에서 백인들과 함께 앉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하는 일이
결코 쉽거나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활동으로 즉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모두가 지치지 않게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군 여성단체 협의장 엄연옥입니다. 먹을 것이 귀해서 힘들게 이제 저희가 살아온 유년 시절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진짜 힘들게 살았고요. 초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던 젊은 시절엔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0여 년의 생활을 살면서 진짜 올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기억에는 올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정부 방역 당국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들을 봤을 때는 소방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고장 여고는 아직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나라고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저는 여기 영월 군민이라는 거에 대해선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따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게 있는데요. 진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지금 이렇게 어려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옛날에 평범했던 저의 일상생활이 그리워지는 지금이에요. 이 그림이 현실이 되길 우리 모두가 꿈을 꾸어보면서 오늘 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아니지만 여성 대표로서 농촌 여성의 현실과 성평등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공감하실런지요?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성 농업인의 삶, 여성 농업인으로서의 일, 여성이 꿈꾸는 농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을 잠시 살펴본다면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녀 사이엔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은 농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 도시보다는 농촌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농촌의 노인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노인 시대가 남녀 불문하고 아직도 집안일은 여자가,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농사일을 하고 나면 농사일에 보면 주 하는 게 농기의 관리가 전부이고 그 외의 시간은 보면 바깥 활동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모임을 하면서 술도 마시고 편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여자들은 일단 들어오면 집안에 들어오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 봉양을 해야 되고
또 농사일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오면 학교에서 했던 수업과 과제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진짜 힘든 여성의 현실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남자들은 농사일이 끝나고 들어오면 씻고 딱 리모컨을 잡으면 본인이 보고자 하는 데를 이리저리 눌러가면서 뭘 하든 쉬고 있는데 여자들은 다시 말해도 집에 오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너무도 바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당연할까요? 사실 의문을 던져봅니다. 살펴본 아니란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당연하다. 굳어진 생각이겠죠. 너무 익숙해서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 농사를 같이 짓더라도 주위에 살펴보면 농가의 주의 대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인 경우가 많고요. 또 농사일과 더불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여성들의 역할, 가중은 진짜 너무 힘든 현실이 우리 눈에 선한데 과연 시대가 바뀌면서 앞으로 다가올 때 어떤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의문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암울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참고자료 강원도 행정구역별 여성농업인의 현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구역별과 여성농업인 인구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쭉 숫자를 살펴보자면 저희 영월군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영월군의 여성의 농업인 수는 4,062명. 요게 2019년 농업업 총계 조사 자료인데요. 여기서 본다면 대략 우리가 영월군의 인구가 39,000에서 4만을 본다면 저희 영월 인구의 여성 농업인이 10%를 차지하는 것을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강원도 연령별 여성 농업인 현황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은 0세에서 49세까지 보면 여성 농업인이 보다는 50세 이상에서 지금 80세까지를 여성 농업 인구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여성 농업인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성보다 체력적으로 약한 여성들은 농사일에 가사노동에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진짜 바쁜 일상 속에서 사회활동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성 농업인의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무엇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좋은 방향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꿈꾸는 농촌을 저해하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폐쇄적인 환경과 남성 중심적 사회 농촌,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인지 및 개선의 의지 부족,
오랜 문화적 간섭으로 인한 익숙함과 문제 인식의 어려움, 여성 농업인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에 대한 교육 부재,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 미비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라는 진짜 중요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인지해야 하고, 두 번째 보면 실행해야 하고, 세 번째 보면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지하고, 두 번째 실행, 세 번째 변화가 돼야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꾸준히 연결이 된다면 무엇인가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인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와 불공정에 대한 인지 및 지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행에서 보면은 실행이라는 것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 농업인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농촌 문화 개선이라고 하면서 여성이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이 똑같은 맥락인데 여성이 꿈꾸는 농촌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또 노력이 되겠는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여성 농업인들의 조직화가 필요하겠고요. 가공기술, 마케팅, 홍보 등 교육보단 리더십 교육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 향상에 대한 공대감 형성이 되어야 하며 전문 농업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는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쇄적인 환경과 남성 중심적 사회의 농촌 생활에서 탈피하여 당당한 농업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에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졌을 때 남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남녀가 평등한 여성이 꿈꾸는 농촌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촌을 살만나게 만드는 긍정의 힘. 여성 농업인의 본질은 생명. 여성 농업인의 존재는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영월 여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 정혜복입니다. 오늘은 영월 다문화 가족 실태와 성평등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는 다문화센터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와 결혼 이주 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영월군 이주 여성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실태조사한 것을 2018년까지 기준으로 2019년 11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와 본 기관의 통계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이후 자료는 농촌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연구 자료 내용 중 영월군과 유사한 사항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체 혼인은 25만 8천 건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은 8.5%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표를 보시면 2018년 다문화 혼인 건수가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혼인 건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높은 것은 일반 전체 혼인 건수가 더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 국적으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전년 대비 중국의 비중이 1.9% 감소하였고요. 베트남, 필리핀은 0.1%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제가 못 넘겼네요. 네, 그 다음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다문화 가구 수를 보면 가장 많은 원주, 춘천, 강릉 순으로 대도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영월구는 여기 평창군 바로 밑에 있는데요. 24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요 다음 표가 다문화 센터 등록 현황을 보실 텐데요. 거기 오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음 입국했을 때 다문화 센터에 등록을 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셔서 사시는 분들,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과 다문화 가정은 군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비자나 이런 것들로 있는 분들이 이만큼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영월읍에서 많이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월읍에 보통 지금 통계에는 185명 중에 100명 넘게 읍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이렇게 조금씩 흩어져서 사시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영월은 좀 특별하게는 아니지만 베트남이 베트남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분들에 비해서도 2배 넘게 있으니까요. 베트남 분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그 언어 차이와 문화 차이, 힘듦의 문제가 있는데 언어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통 그 밝았던 성격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많이 피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집에만 있고 좀 병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분들과 대화를 좀 할 때 다른 분들이 보통 말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빨리 들리고 빠르게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알아듣지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친구나 이렇게 친구 만들기도 어렵고 본인들의 언어를 그 주위에 같은 나라 언어를 또 편하니까 쓰게 됨으로써 좀 한국 실력이 잘 안 느는 게 좀 현실입니다. 또 사회생활에 또 자신이 많이 없어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계시다 보면 언어 습득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언어 습득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 악순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책 사업 자체가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그 단계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월 같은 경우는 좀 거리상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영월읍에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영월읍이라고 해도 변두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 주천이나 상동이나 뭐 북면 여러 면에 있는 분들이 사실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도 그렇게 조금씩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그걸 다 채우지는 못해서 오늘도 이 좀 교통적인 접근성의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음식의 차이. 여기 와서 타 지역에서 음식을 적응한다라는 거는 정말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용감해야 되고 입맛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먹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의 그런 비롯된 의식 구조 차이에 따라서 그 각 나라마다 풍습이 있는데 그런 풍습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의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는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인사를 잘 안 하는 문화권에서는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잘 모르고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하는 타이밍 못 잡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일본 분들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가 잘 안 들리나 보다 생각하시고 가까이서 얘기를 하면 좀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데 속도가 좀 빠르니까 뭐 싸우는 것처럼 들려서 좀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힘듦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이 없이 낯선 곳에서 좀 외롭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까 언어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 또래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해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그 농촌 생활의 좀 무료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 안 지어봤던 분들은 육체적 노동이 있기 때문에 모국에서 해보지 않은 농사일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좀 이분들이 굉장히 지치게 되는데요. 그 남편분들이 사실은 그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금액이 작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물가가 아무래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좀 알뜰살뜰 삶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에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떤 일이든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다음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삶의 활력소를 찾고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좀 집에만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언어도 좀 듣게 되고 좀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상 밖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조금씩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을 좀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신감을 좀 찾으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고 이게 조금만 벗어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난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좀 참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하면 정보도 좀 많이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많지는 않지만 작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집에서 이런 걸로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인정받고 이러면서 본인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좀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런 어쨌든 응원이나 지지가 많은 그 이주 여성분들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고 뭐 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 그렇게 자기가 타지역에 와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기의 적성도 좀 찾고 자기 잃어버렸던 꿈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그 한국어 관련된 영어의 부분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공유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문화 가정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농촌이거나 변두리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그 도시에 비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이 이제 주민들이 누리고 즐길 만한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요.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물품을 사기 위해서 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 한국어 능력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장 보고 하는 것들도 혼자서 도움 없이 보는 것도 힘들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잘 하지만 이분들도 같이 늘긴 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크게 되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좀 자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이 엄마랑 대화를 해서 어떤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을 풀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의 말을 많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이가 엄마랑 얘기하는 거를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꺼려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좀 걱정이고 아이들도 한국어 실력이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거의 아이 낳고 하다 보면 육아를 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씩 아이들도 좀 크고 한국어가 좀 익숙해지면 어떤 그 자기의 진로나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시작하는데요. 여러 직업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좀 쌓고 그리고 가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무능하게만 여겨졌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일, 뭐 간병인, 외판원, 식당, 뭐 주방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이분들 할 수 있는 일은 다 뭐 금액이 적고 많고 적은 거랑 거의 상관없이 초반에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나 행사, 학교 운동회 같은 경우도 많진 않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은 많이 참여하고 많이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보를 습득하고 언어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을 행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도 행사할 때 다문화 부스 있는 것처럼 그거 말고라도 많은 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저희도 기회를 마련하지만 그분들도 스스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적응을 하지 못해서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름 적응을 좀 잘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팔 분이신데요. 한국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 저희도 이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5분 계시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일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10년이 있는데도 한국어 실력이라든가 의사소통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어휘 사용 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데요. 남편하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지적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의 삶을 좀 비관해서 자신의 존재성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농약을 먹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바로 영월 의료원 가서 위세척을 하고 기독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고 나서 회복이 되어 퇴원해서 지금 집에 있는데요. 몸은 회복이 됐는데 심리적인 부분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다. 딸도 있는데요. 이분은 요 다음 분이랑 다르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으로 계속 쌓고 그거를 계속 쌓고 마지막에 터진 건데요. 지금도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는 있지만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도 최근에도 또 아주 최근에 이 사례문을 작성하고 나서 또 다치셨습니다. 3도 화상. 근데 3도 화상 되면 바로 병원 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남한테, 남편분만 알고, 남편분도 그 상태를 자세히 모르고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상황을 모르고 다른 분들이 보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굉장히 의존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신 자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분은 계속 걱정입니다. 너무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정신보건센터랑 계속 유기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계속 좀 나아지질 않아서 자살시도 언제든지 좀 가능할 분이라서 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집에만 있어서 아마 영어권 친구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례 일과 전혀 다릅니다. 이분은 감정을 바로바로 굉장히 표출을 해서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예전에 결혼중개업체로 다 오셨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왔었는데 남편분이 장애가 좀, 이분은 많이 좀 전보다 더 좀 심한데요. 한국어는 굉장히 좀 잘했었던 것 같고요.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정 후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시부모님이 좀 세신 분인데 계속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들 탓 돌리고 뭐 손녀만 감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술 좀 드시고 좀 던지고 밖으로 표현하시는 분이라서 유리도 깨고 막,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사실 아이도 좀 때리고 그랬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는 이분은 본인도 좀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걸 알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서 이분은 현재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연락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딸이 엄마를 굉장히
어렸을 때 무서워했지만 지금 굉장히 좀 예, 싫어하고 굉장히 엄마의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커서 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엄마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딸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사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분 얘기 간단히 드리면 저희도 갖는 편견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 분이 오면 잘 살더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팔 분도 그래서 소개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네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성적인 분들이 있고 외향적인 분들이 있고 베트남 분들도 외향적인 분들이 있고 내성적인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나라 분들이 어떤가 하는 식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왔더니 굉장히 내성적이고 성공한 케이스는 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로 굉장히 갈등이 많아지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요. 영월군 지역 사회에서 좀 더 좀 다문화 분들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뭐 1인 1친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음 마지막 사례는 성공 사례인데요. 2011년 베트남에서 입국했고 이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알뜰하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천에 하우스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생활비 보태려고 이렇게 조금씩 용돈 벌이로 하다가 그런 유통 구조를 좀 알다 보니까 본인이 좀 임대를 좀 받아서 작게 그 하우스를 베트남 야채를 이렇게 좀 심어서 좀 판매를 좀 했었습니다. SNS에.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베트남 야채나 이런 것들이 한국 토질에 맞지 않아서 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좀 인기가 있고 물품이 잘 팔리면서, 한국 것도 이제 같이, 좀 규모가 커져서, 한국 야채도 같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죠, 하우스에서. 그래서, 차츰차츰 넓혀져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에 합류한 정도면 그래도 좀 나름 기반을 잡고 그렇게 좀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본보기가 되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점차 이제 다문화 분들이 사실 영월 인구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다문화 분들은 사실은 전체로 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오면 거의 다 자녀는 1명 이상, 그것도 보통 요즘 2명 이상 낳는데 여기 다문화 센터에 있으면 그분들이 여기 아기를 많이 봅니다. 아기들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기들 많이 보는데 다문화 분들은 계속 느는 전체적으로 추세라 우리가 이제 다문화 분들을 보는 시각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주 여성 분들만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우리 각각 가정들도 사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화의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좀 존중하고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좀 어떨까 생각하고요.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 굉장히 용감한 분들입니다.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용감한 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좀 지지도 해주시고 관심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양성평등 영월 여성의 현재와 미래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영월군 생활문화
문화예술 동호회 연합회장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월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농촌 여성 문화예술 활동 현실을 돌아보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에 114위로 저조하다고 합니다.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에서 가장 낮은 124위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문화예술 분야 활동 수 또한 하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위도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무척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남성 대비 여성 인력의 비중은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또 나타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성비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우나 임금 격차는 오히려 타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월 평균 422만 5천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 월 평균 306만 8천 원으로 무려 115만 7천 원이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여성과 남성의 현실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농촌에서 여성 문화 활동은 어떨까요? 농림축산부에서 2018년도에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다른 모든 걸 다 두고요.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이유가 뭘까요? 힘든 농사일을 제껴두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서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18.6%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럼 이분들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또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농촌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화 생활이 뭐가 있을까요? 전시회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어떤 공연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문화행사에 농촌 농업인이나 생활인들이 전체 67% 문화행사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한 소외예요.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 행사나 기타 어떤 문화행사에 무려 67%의 여성들이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촌에 계신 여성분들이 문화행사나 시설을 참가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또 취미나 의욕이 없다. 교통이 불편하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시설이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다. 건강과 체력이 부족하다. 자, 연령대별로는 30대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대답이 많았고요. 40대, 50대는 농사일과 가사일로 인한 시간적 여유, 70대는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향유를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간이 가장 부족해서 문화생활에 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이 통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가장 많은 이유가
농사일이 힘들어서, 두 번째 아이들이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소득이 낮아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서 보면 참 특이하게 건강보다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서 농촌생활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나타납니다. 자, 그럼 문화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골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면 우리 영월 군만 해도 여성회관, 그렇죠? 또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도서관, 복지시설, 뭐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있을 텐데 이거 말고는 사실 시골에서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농촌 생활하면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요즘 영월군만 해도 귀촌 귀농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뭐 30% 이상씩 뭐 증가한다라고는 확인되지 않은 비율도 있는데, 자, 그러면 귀농 귀촌을 한 여성 농촌인 농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시설이나 문화활동 향유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이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농 귀촌 여성인, 농업인, 문화행사나 문화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 무려 60%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문화행사를 이용했다면 어디서 그런 시설을 사용을 하고 또 향유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읍면이 아니에요. 해당 시나 군에서 그런 시설을 사용을 하고 향유를 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여성 농업인들도 대체적인 통계상으로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시설이 부족하고 또 교통이 불편하고, 아마 이 부분은 시골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따로 통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느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 그런 시설이나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관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로는 영월의 여성회관에서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1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술, 꽃꽂이, 뭐 한식조리, 키보드, 다도, 한문, 서예, 화장품 만들기, 요가, 무용, 생활요리, 일어, 한글, 생활영어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영월에서 역사를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월문화원. 문화원은 오히려 여성회관보다 조금 더 심화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초반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보면 민화반, 가야금반, 가요반, 하모니카, 서각, 사물놀이, 무용, 서예, 한시, 야생초, 한국화, 아코디언, 이렇게 조금 더 문화예술 심화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농가에서 생산되어지는 물건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감자 음식 만들기, 생활 한복 만들기, 로컬 푸드 활용 교육, 생활교 공예 연구회, 또 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 로컬 푸드 기본 교육, 황토 음식 아카데미 교육, 생활 개선의 연창 교육, 영월 희망 농업대학, 대부분이 음식을 만드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영월군에는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각 읍면에 이 평생교육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는데 이곳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국어 반이 있고요. 냅킨 공예, 의류 리폼, 손바느질, 가죽 소품, 들꽃 자수, 홈 베이킹, 아파, 바구니 만들기, 퀼트 배우기, 공예, 홈 패션, 프랑스 자수, 캘리그라피. 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대부분 공예를 위주로 이루어져 있네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또 자치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지원을 돌아보면 대부분 좋은 희극 읽기 외에 공연 프로그램으로 50여 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먹거리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기초문화예술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한 걸 가만 들어보면 대부분의 활동들이 생활문화 활동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월군 여성문화예술의 활동 현실이라고 하면 대부분 관내 농촌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농한기로 제한이 되거나 요가, 비누 만들기, 음식 만들기 등 기초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문화융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월군만 돌아보더라도 우리 생활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여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아보면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매년 문화예술 순회 공연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으로 이거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자체에서 농한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활성화 사업에서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을당 2개에서 3개 정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통계에서도 봤듯이 농사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촌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 또한 우리가 일반 도시 여성만큼의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농촌에 계신 분들의 여성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적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과 가사일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 여성분들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어떤 생활문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풀어나가야 하냐면 우리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공동체나 이런 데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또 어쩌면 이런 갈등들이 깊어져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어쩌면 가족 해체로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은 공동체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가족 해체는 다른 도시에 있는 핵가족 해체와는 다른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영월군은 농촌 여성의 문화소외 현상을 해결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여성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지만 저는 정책적으로 문화교육 연구도 지자체가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수립해서 또 이 농촌 여성들을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기반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영월군 내의 여성활동 실태조사와 영월군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또 영월군 문화활동 및 농촌 여성 문화활동 현황 등 자료 준비를 위한 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문의를 했지만 이런 자료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아마 있었다라면
또 다른 어떤 제안을 제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된 자료 없이 개인의 생각으로 어떤 농촌 여성에 대해서 또 우리 지금 영어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사실은 또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영월군 내 여성활동 실태조사 아니면 영월군 내 여성 농업인의 실태조사 아니면 지금 현재 영월군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하고 있는 문화활동과 농촌 여성들의 문화활동 등 현황과 자료 등을 좀 자료조사를 하고 또 연구자료로 좀 남겨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영월군 여성 문화활동과 농촌 여성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문화와 생활 문화로 한번 눈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영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성들이 또 우리 영월을 살고 있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아마 이번 기회로 아마 담론을 좀 모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상대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여성 포럼을 통해서 영월의 여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고 하면 먼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영월군 관내에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나 수집 그 다음에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월형 여성들이 나갈 방향을 조정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담론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여지까지 2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문화예술로 같이 놀았듯이 앞으로도 여러분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놀면 좋을지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제안해 주세요. 농촌 여성들, 우리 영월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놀고 싶다라고 그러면 저는 문화활동가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이 시대에는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이걸 통해서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담론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